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Types of Information Distribution이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과서 101페이지를 보셔야 합니다. 예, 교과서 10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은 Using Information Distribution to Encourage Negotiation 이라는 데가 나옵니다. 찾으셨어요? 예,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게 있거나 불확실한 게 있거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거나 등등등이 있을 때 정보를 주고받게 돼요. 다시 돌려서 얘기를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정보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을 때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미 있는 소통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 얘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이 100% 동일하다라고 확신이 100%이면 굳이 물어보거나 확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를 묻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실에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면, 즉 소통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 주려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조금씩 다른 정보를 주거나 같은 정보를 주더라도 뭔가 소통할 필요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information distribution, 즉 정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 저자는 크게 네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 타입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을 것인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요, 1번으로 되어 있는데 All learners have the same information. 자, 모든 학생들이 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다 같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모두가 다 똑같은 정보가 있으니까 소통할 필요가 없지 않냐?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렇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서로 코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A, B, C, D가 아까 컴플리션이란 게 있었는데 다 똑같은 컴플리션 태스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그 컴플리션 태스크에 해당하는 문제의 답을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의견을 주고받아가면서 그 컴플리션 태스크를 마칠 수 있겠죠. 코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each learner has different essential information. 이게 아까 나왔던 split information arrangement예요. 즉 정보가 있으면 A는 정보 중에 4분의 1을 가지고 있고 B는 또 다른 4분의 1을 가지고 있고 C는 또 다른 4분의 1, D는 또 다른 4분의 1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완성하려고 하면 이 네 사람이 서로의 정보를 합쳐야 돼요. 스플릿 된 거를 다 컬렉트를 해야만 전체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가 Split Information Arrangement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는 One learner has all the information that the others need 예요. 자,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정보를 몽땅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질문을 통해서나 대화를 통해서 그 정보를 알아내야 돼요. 혹은 정보를 몽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 설명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마지막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information은 똑같은데 시키는 일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The learners all see the same information, but each one has a different task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정보를 보는데 각각의 학생들이 태스크가 달라요. 앞에 어떤 일정한 문장들을 정보를 주는데 A라는 학생은 그걸 보고 전체를 갖다가 표로 만들어야 되고 B는 그 전체를 보고서는 그림을 그려야 하고 C는 전체를 보고서는 그걸 몸짓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막 이러면은 인포메이션을 다 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태스크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 정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태스크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다 똑같은 정보를 주고 상의해서 협조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느냐 1번. 두 번째는 정보를 쪼개서 스플릿 해가지고 A, B, C, D 다 서로 다른 정보를 주고 이 정보를 합쳤을 때 뭔가 유의미한 그림이나 유의미한 문장이 나오도록 하는가. 세 번째, 어떤 학생이 몽땅 다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학생들에게 그 정보를 설명을 하거나 반대로 다른 학생들이 질문을 통해서 그 정보를 알아내거나 할 것인가. 세 번째, 네 번째는 정보는 똑같이 주더라도 결과물, 즉 아웃컴들을 다르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교사가 액티비티, 태스크를 만들 때 어떻게 인포메이션을 하다가 다르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개인 수준에서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룹이 5개면 5개의 그룹을 기준으로 인포메이션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인포메이션 어떻게 디스트리뷰트 할 것인가가 태스크를 만드는데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Factors affecting the amount and type of negotiation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니고시에이션의 양, 그죠? 니고시에이션이 충분히 잘 일어나면 좋잖아요. 양과 그 다음에 타입, 어떤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자, 먼저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페어워크. 두 사람이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페어워크, 짝이랑 하는 거죠. 짝 활동이죠. 짝 활동과 예를 들어서 4명이 하나의 모둠이 되는 그룹 오브 4를 비교한 게 있습니다. 자, 106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06페이지 1번 보시면 Pair work usually produces more negotiations on the same task than work in a group of 4. 자,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다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두 사람이 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more negotiations, 즉 negotiation의 양이 많아져요. 사실 이게 좀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은 게 서로 대화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단 각자가 말할 시간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negotiation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진 않지만 4명이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주거나 중간중간에 니고시에이션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페어워크가 니고시에이션의 양이 4명 모든 활동보다 보통은 많다. 두 번째, 코오퍼레이팅 태스크랑 인포메이션 갭, 즉 인포메이션 갭은 인포메이션의 갭이 있으니까 A와 B와 C와 D 4명이 있다라고 그러면 4명이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때 이런 걸 인포메이션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포메이션 스플리트는 인포메이션 갭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모두가, 자, 이 앞에 나왔죠? 모두가 1번, 모두가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코오퍼레이팅 어레인지먼트. 자, 코오퍼레이팅 태스크랑 인포메이션 갭 태스크 중에서 어떤 게 더 나은가라고 했을 때 106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Cooperating tasks produce more negotiation of the meaning of vocabulary and information gap than the information gap tasks. 그래서 cooperating 하는 게 information gap보다 negotiation of meaning, 의미를 협상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죠? 물론 그 뒤에 부가 설명이 나옵니다. Information gap tasks produce a lot of negotiation, but not all of it is negotiation of word meaning or indeed language features. 물론 information gap activity, information gap task를 해도 negotiation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negotiation of meaning, 상대방의 의미에 대한 것은 cooperating task를 할 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포메이션을 쪼개서 주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인포메이션을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무슨 뜻이야? 정확히 네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야? 이런 것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로 일어나는 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야? 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뭐야?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갭에서도 니고시에이션, 협상이 일어나지만 주로 의미를 이야기하는 협상들은 cooperating task, 즉 같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태스크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인데요. The signals learners make affect the adjustment of output during a task예요. 자, 이건 3번이죠. 3번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3번. The signals learners make affect the adjustment of output during a task. In a study of output in activities involving native speakers working with non-native speakers, 그러니까 이 연구가 있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네이티브 스피커와 non 네이티브 스피커가 같이 활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연구자들이 많네요. 피카 등등등등 이 사람들이 1989년도 연구를 했는데요. Found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자, 가장 중요한 팩터, 어떤 팩터죠? Determining whether learners adjusted their output was the type of signal made by their partner. 시그널이니까 신호를 주는 거죠. 자, 자기 아웃풋 말을 이렇게 adjust, 조정하는 거, 뭐 새로운 단어를 쓴다거나 새로운 문법을 쓴다거나 더 쉽게 다시 설명한다거나 천천히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아웃풋에 있어서의 어저스트먼트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그걸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상대방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느냐이다 라는 거죠. When their partner asked for clarification, 자, 그 대화 상대가 clarification, 더 확실하게 뭔가 명료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네가 말한 게 명료하지 않으니까 clarify, 명료하게 얘기를 해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What? 이거 뭐야? 네가 금방 말한 걸 내가 못 알아들었다. 아니면 I still don't know 같은 거. I still don't know what the word is. 그 단어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clarification을 요구했을 때 the learners were more likely to adjust what they said. 그들이 말한 바를 adjust, 조정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어떨 때보다 then, 맨 아랫줄에 then이 나옵니다. 106페이지. Then if they
Their partner asked for confirmation by repeating what the learner had just said. 그래서 confirmation이라고 하는 거는 확인을 하는 거죠. 네가 금방 얘기한 게 이거야? 이거 맞지? 네가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말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confirmation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NNS라고 하는 건 non-native speaker인데요. non-native speaker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House has 3 windows. 그랬더니 native speaker가 3 windows 라고 confirmation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게 house has 3 windows, 그 집이 창문이 3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네 얘기를 정확하게 들었는데 이걸 컨펌 해줘. 내가 들은 거 뭐냐면은 3 windows라는 말을 들었어. 이거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이티브 스피커는 그렇게 맞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클래리피케이션을 요청을 했을 때, 그죠? 클래리피케이션을 요청했을 때, 컨퍼메이션을 요청했을 때보다 아웃풋을 바꿀 확률이, 어저스트 조정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니고시에이션에 따라서 무조건 다 좋다라기보다는 아웃풋, 즉 말하기를 조정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클래리피케이션을 하는 것이 컨퍼메이션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는 거죠.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러너로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느냐 혹은 대화 상대로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느냐가 상대방이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러너들로 하여금 니고시에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잘 시켜주는 것이 스피킹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피킹은 그냥 표현이 있으면 그 표현을 달달달 암기해서 쭉 얘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스피킹은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화에 있어서의 기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 기법 중에 하나가 니고시에이트 하는 기법이라고 하는 거죠. 니고시에이트 하는 기법. 그 기법을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모르는 이야기를 친절하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지 등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학습자는 말 그대로 학습자예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배우는 데 있어서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네이티브 스피커나 교사도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대화 상대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쌍방향이니까요. 대화라고 하는 건 쌍방향이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최대한 당신을 이해하고 싶다. 이걸 보여주면서 의미가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단원의 이론적인 틀은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혹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중간에 끊고 피드백을 주시거나 퀘스처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더 쉬운 단어로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거나 컨퍼메이션 제가 이해했는데 이렇게 이해한 게 맞나요? 이렇게 컨퍼메이션을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